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4자 촛불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 운영에 복귀한 모습인데요. 오늘 촛불 민심이 과연 박 대통령의 거취와 정치권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법원이 이 결정을 내린 부분을 한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집회 행진은 청와대 바로 앞은 물론 이제 불가능합니다만 청와대 인근 허용됐고 지난 주말보다 일단 가까워졌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글쎄요, 네.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창성동 별관, 정부청사의 창성동 별관까지 허용을 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범위는 넓혀주고 시간은 좀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절충을 보고 타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내린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이번 이게 경찰에서야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뭐 불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뭐 허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뭐 국민들하고의 충돌을 막고 이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잘 봤지만 외신들도 그렇고 성숙된 시민의식, 시위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는 고3 수험생들 이런 분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또 젊은 피들이 수혈될 것 같은데 그 젊은이들이 또 격동을 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 법원의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정이었다. 저희가 이제 왼쪽과 오른쪽 지금 이 시각 서울역의 모습, 광화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역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제 박삼모의 집회, 그러니까 보수단체의 집회가 예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집회에서 혹시나 충돌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법원의 결정과 더불어서 또 이 내용까지 어떻게 또 보시는지. 오늘 법원 결정 앞두고 이제 관심의 초점은 지난번 집회 때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 위로 올라가고 뭐 그래서 약간 실랑이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볼 거냐? 좀 폭력적인 쪽으로 발전해 갈 걸로 우려가 되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데 법원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큰 문제로 안 본 거죠. 평화적 시위가 가능하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적 시위를 벌이는 시민 정신을 갖다가 높이 평가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삼모 집회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시 조금 넘어서 벌써 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사진들 들어오는데 서울역에 65세에서 한 80세 사이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스스로 몸 가누기 힘든 분뿐만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몸 가누기 힘든 분들도 있고 벌써 거기 쓰러져서 있는 그런 분들 사진도 이제 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그분들이 뭐 술을 드시든 안 드시든 그런 것보다도 흥분을 하기가 쉬우니까 충돌이 없어야 될 텐데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숭례문 얼음에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만은 끝까지 하여튼 긴장의 끈을 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평화적 시위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뭐 양쪽 다 이제 좀 시민 의식을 발휘해 주셨으면 오늘 좋겠고요. 두 화면 저희가 이 시각 서울역과 광화문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보면 3차 촛불 집회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가 최대한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는데 요즘 뭐 언론 보도로도 이제 청와대의 반격, 뭐 혹은 집권 여당의 반격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변화는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반격이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여건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반격을 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힘이 뭐 5% 지지도로 지금 반격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버티기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버티기. 근데 왜 버티느냐?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항복문서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여권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야권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하니까 이걸 계속 그냥 하고 있으면은 좀 그렇고 게다가
빨리 하야를 해서 감옥 가라라고 하는 쪽으로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이럴 게 없다, 버티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버티는 건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내부 역량과 상대방의 역량에 대해서 계산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부 역량은 뭐냐면 결국은 이 자기들이 지지한 5%보다도 좀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상대편으로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중립지대로 있다가 보수 진영에 누군가 다시 희망을 주면은 거기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또는 그런 잠재적인 경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확실히 그게 야권 주자나 야당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여야의 그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서 일종의 나 혼자 못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물론 여권도 문제지만 야권도 이 부분은 이제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여권이 아니에요. 야권에서 이걸 풀어줘야 하는데 야권에서 어제도 야3당 그 회의가 있었는데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끝까지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명성 경쟁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끝까지 몰아가면서 결국은 이걸 극한적인 대결 구도로 가는 게 합당하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집회에 이어서 내일 야권 주자들의 모임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 그리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요즘 새누리당 내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업무 재개와 더불어서 그 친박계 의원들도 공세 모드로 전화를 했는데요.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이 거의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한 지붕 아래 좀 여러 가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 할지 모르겠는데 악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만일 제가 새누리당 내 어떤 당직자 신분이라고 한다면 아수라 지옥 같은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지금 도저히 집권 여당 나가서 정당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붕당화되고 자기 살기만 바쁘고 서로 그냥 거친 말 내뱉고 이 전국을 갖다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다. 어떻게 국민 분노를 갖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수렴해 가느냐에 대한 아무런 비전 제시나 논의도 없이 서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 갖고 거칠게 인신공격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는 집권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기능, 면모, 신뢰감 전부 다 잃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이 집권 여당을 통해서 어떤 정책 구현을 갖다가 계속 요구하고 지지를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수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집권 여당이 제 할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집권 여당을 계속 믿고 있어가지고 보수에서 뭐를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좀 빠른 느낌은 들지만 이 새누리당이 지금 형태로는 계속 정당 역할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당을 해체하고 새로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을 갖다 모아내는 그런 노력까지 나아가지 않고서는 국민 신뢰를 갖다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창당의 노력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당의 분위기는 안 좋아서 거친 말만 주고받고 국민들이 보기에 좀 눈총 따가운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선 보도에서 짚어봤는데 야당 쪽에서도 거친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이제 동시에 드릴 텐데 일단 추미애 대표가 워낙에 좀 수위가 강한 발언을 해서 대통령 정신이 몽롱하다, 계엄령 준비 발언 이런 것도 이제 해가지고요. 그건 혹시 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 요새 발언을 보면서 2004년이 떠올라요. 2004년이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소추할 때 그 추미애 의원 지금 당 대표가 당시 새천년 민주당의 상임위원인가를 하고 있었고 탄핵에 찬성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근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막바지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병환 홍보수석을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추미애 당시 상임위원이 아주 세게 쏘아붙였었죠. 제3자를 통한 사과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고 그냥 뭐 이런 지하에 그냥 묵사발 내고 예. 탄핵안 가결시켰고 헌재에 가서 실패했고 추미애 대표가 삼보일배 했는데도 네. 의원직에서 떨어졌죠. 탄핵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음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뭔가 자기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자꾸만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하나가 되고요. 예. 두 번째, 지금 현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의 분노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수렴하는 것, 예.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되풀이되는 이러한 부정부패 비리가 육공화국 체제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갖다 다시 좀 이렇게 세우느냐에 대한 그런 방안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그런 세 가지가 정치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야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도 더욱 그랬겠지만 뭐 누구도 준비하고 돌발 사태를 맞는 건 아니겠지만 예. 이 사건이 터진 뒤에 계속 지금 우왕좌왕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유심히 보면 거친 말 또는 강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거기에 지금 정치인들이 자꾸만 추동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한 발언이나 거친 말이 아니라 비전을 통해서 네.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추미애 당대표가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 김우석 소장께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보 보수나 좌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의 갈등 구조가.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뭐 야권 지금 야당들은 야당대로 예, 예.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며칠 어제인가 뭐 국회 기자실에 가봤더니 야당 의원들한테 취재를 한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친문 쪽 사람인데 그 지난주에 시위 현장에 갔더니 눈초리들이 정말 싸늘하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네. 이 야권에서 회의론들이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그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뭔가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추미애 대표 얘기를 했지만 추미애 대표는 특히 진보 진영에서 예. 박사모의 엑스맨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전 들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지나치게 뭐 말도 너무 앞서가고 그렇다고 또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순서도 맞지가 않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 순서를 보면은 사실 처음에 영수회담을 받았어야 하는 거죠. 받고 그다음에 네. 뭐 야권에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고 예. 그다음에 탄핵 절차를 밟고 예. 그다음에 특검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하면 지금 야당에서 뭐 탄핵 가면 총리가 문제잖아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속셈을 아는 여권이나 여기에서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고 결국은 야권에서 물론 지금은 본질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거는 청와대 그 순서 없음. 실기라고 하는 게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야권도 계속 패착을 두면서 기회를 잡지는 못했다. 예.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여야의 이런 잘못된 대처가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냐라고 하는 거를 예. 우리가 좀 살피고 뭐 어제도 얘기 나왔더만요. 지금 뭐 임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빨리 개헌 작업으로 들어가가지고 임기 문제도 해결하고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예. 제도적으로 뭐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데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향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가시적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야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말씀대로라면 야당 역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뭐 탄핵 전국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개헌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십니까? 네. 아니 사실 지난번에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하셨을 때 예. 사람들이 약간 뒤에서 야권에서 그런 거예요. 최순실이
계엄을 하라고 했더니 그걸 잘못 들고 대통령이 나가서 개헌을 하자고 그랬다. 약간 조롱 섞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계엄을 얘기할 게 아니라 계엄이 아니라 개헌을 얘기를 할 때예요. 야당에서는 개헌을 얘기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판을 좀 바꿔야 하는데 야당에서는 역시 지금 당장 하야를 하면 그 60일 두 달 만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눈앞에 있는 떡을 먹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이고 탄핵이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결국 다 버려야지 그다음에 이런 불행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지난 그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를 했느냐. 그 수많은 한 7명에서 9명 정도의 대통령이 계속 불행하게 갔는데 나는 아니다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본인이 딱 되고 나면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주위에서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교훈이라고 하면 국민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건이라고 하면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1차적인 그거고 결국 본인들이 수권을 했을 때 그다음에 국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끄느냐 이런 비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개헌을 해야 합니다. 글쎄 그 탈출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여권 일각에서 개헌 얘기가 지금 또 불지피듯이 나오고 있고 야권도 대통령 퇴진을 얘기하다가 지금 탄핵 쪽으로 좀 기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글쎄 탈출구가 뭘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게 파도하고 바다가 둘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이듯이 탄핵도 개헌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거를 갖다가 먼저 택하거나 어느 건 버릴 카드가 아니고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 범죄 또는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순간에는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만 하고 나면 끝이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 부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고 경제도 양극화가 심각하고 재벌 문제도 심각하고 검찰도 여태까지 제 역할을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어수선한 이 체제를 갖다가 어떻게 정비해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것이냐 이 이야기도 이번 위기 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매번 다음에 하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투트랙으로 못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병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서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